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용케입니다. 이번 주는 각종 논란이 터진 한 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메건 마클, 해리포터 리부트 드라마 캐스팅 논란에 케이티 페리와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사방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고고! 영화 패닉룸에서의 아역 Mom, get the out of my house. 그리고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로 완전히 스타덤에 오른 뒤 스펜서 등의 영화에서도 좋은 연기를 보여줬던 배우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결혼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결혼식 장소가 매우 쿨했네요. LA에 있는 멕시칸 레스토랑 카시타 델 campo였고 친구들 불러서 그냥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 속 복장이 예식 복장이었습니다. 아주 캐주얼하죠. 두 사람이 만난 지는 꽤 됐습니다. 2013년에 영화 촬영장에서 만났고 2019년 친구 생일 파티 때 제대로 눈이 맞아 사귀다가 2021년에 크리스틴이 프로포즈를 해서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크리스틴은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에서 만난 로버트 패틴슨과 사귄 바가 있고요. 두 사람이 인기 절정이던 2012년 크리스틴이 스노우 화이트 앤 더 헌츠맨을 찍다가 이 영화 감독 루퍼트 샌더스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데 루퍼트가 결혼한 유부남이었고 로버트와는 공개 연애 중이었던 터라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부인하는 건 꿈도 못 꿨죠. US 위클리가 아예 키스샷을 날려버렸거든요. 로버트는 당시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매우 힘들어했었다는데요. 크리스틴은 이후 자신이 원래 양성애자였는데 헐리우드에서 강요받은 이미지 때문에 드러내질 못했다 라며 로버트와 헤어지고 나서는 숨김없이 다양한 여성들과 연애를 했습니다. 크리스틴과 로버트는 지금 아예 연락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고요. 한때 세상에 이런 커플도 있구나 싶었던 그들도 불륜의 양성애자 커밍아웃의 대모험을 거치는 걸 보면 사람 인생 몰라요. 본 영상은 서브샤크 VPN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VPN이 뭘까요? 인터넷은 광활하고 자유롭다지만 사실 못하는 것 투성이. 이 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다는 웹사이트, 해당 국가에서 못 보는 유튜브 영상들, 국내에서 가격이 유독 비싼 물건의 직구, 이 모든 걸 해볼 수 있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바일 또는 PC, 어떤 환경에서든 서브샤크 VPN을 다운받고 클릭 한 방이면 미국, 일본을 비롯 전 세계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거. 특히 요즘 AI 많이 쓰시죠? 국가 제한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때도 역시 서브샤크 VPN 켜고 띡! 바로 사용 가능. 서브샤크 VPN은 그야말로 군사 보안 수준의 암호화를 제공해 유무선 할 것 없이 보안을 완벽하게 걸어 잠궈 줍니다. 잠깐 진짜 중요한 거. 옙.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굉장히 유망한 투자처가 있어 소개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게 뭔데요? 대마도에 17만 6천 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20만원에 분양 가능하시고 입주금은 완공될 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번 우리 엄마만 하는데 너 누구야? 고객님께서 저희 사이트 프로모션에 동의하셨습니다. 야, 인터넷 가입센터입니다. 전화만 오늘 8번 왔어. 어젠 여론조사였고 이 새끼들 4번 어떻게 알았지? 인터넷에서 줄줄 새는 개인정보. 이젠 서브샤크 VPN으로 흔적 없이 깔끔하게 사용하세요. subshark.com/KG로 들어가시거나 결제 시에 쿠폰 코드 KG를 입력하시면 4개월 추가 혜택까지. 아, 또 뭔데? 인터넷 가입센터입니다. 지금 바로 서브샤크 VPN. 어이쿠, 이분 또 터졌네요. 메건 마클 얘긴데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메건이 하는 프로젝트마다 표절 카피 도용 파쿠리 의혹이 빵빵 터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디테일이 밝혀진 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펄입니다. 정리해보자면요, 영국의 일러스트레이터 겸 작가 멜 엘리엇이라고 있어요. 팝아트 스타일로 그린 컬러링북도 만들고 자기 브랜드도 있고 암튼 이 바닥 네임드입니다. 이 작가가요, 한 소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여성의 엠파워먼트에 대해 배우는 내용의 아동 서적을 내는데 그 책의 제목이 펄파워 되겠습니다. 이게 잘 돼서 2019년엔 애니메이션 시리즈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데 2021년에 갑자기 메건이 넷플릭스와 공동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들고 나온 게 한 소녀가 역사상의 위인들에게 배움을 얻으며 성장한다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펄인 것이죠. 네. 그래서 작가의 변호팀이 2021년 여름에 메건 내 단체 아치웰과 넷플릭스에 서한을 보냅니다. 근데 일십 2022년 5월이 되어서야 넷플릭스가 이걸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You are making me scared. 메건이 라이프 스타일 프로그램이라면서 내놓은 위드 러브 메건은 파멜라 앤더슨이 만든 쿠킹 위드 러브와 너무 유사했고 자기가 만든 브랜드 에즈에버 로고도 거의 도용 수준이었던 데다 Confessions of Female Founder라는 팟캐스트 제목도 23년에 종영된 Confessions of CEO에서 가져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X에서 어떤 평론가는 메건 마클이 어디서 아이디어를 훔치는지 알아내는 데는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 항상 여성들의 아이디어를 훔쳐온 그녀가 부끄럽다 라고 썼죠. 이럴 때 메건의 특징은 뭘까요? 그냥 뭉개고 가는 거. 지금 드라마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2 때문에 난리가 났죠. 이 드라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시청자 평점을 보시면 아시겠고요. 평론가 평점을 보면 이 양반들이 게임을 안 했고 심지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사실 스포도 아닙니다. 게임 프로듀서인 닐 드럭만이 게임에서 했던 만행을 드라마 쇼러너가 되어 고스란히 실사로 재현한 거니까요. 사실 게임이 더 심하긴 했죠. 그래도 혹시나 싶긴 했습니다. 왜냐면요, 닐 드럭만, 크레이그 메이진, 트로이 베이커 등이 팟캐스트에서 이번 쇼는 다를 거다 라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늘 기대를 벗어나는 법이죠. 조엘 역의 페드로 파스칼은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정말 많이 죽었어요. 왕좌의 게임에서도 버피 이퀄라이저 2 킹스맨 2에서도 죽었죠. 전 작품 속에서 죽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에비 역, 케이틀린 데버와 친밀해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에비 역의 케이틀린 데버는 페드로 파스칼을 만나 연기한 첫날 페드로를 골프채로 패버리게 되고, 촬영 날엔 모두가 숨죽인 채 숙연히 촬영을 마치고 일부는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 눈물도 안 나오네요. 다 말랐어요. 지금 해리포터 리부트 드라마도 난리가 난 건 마찬가지. 여긴 캐스팅 논란입니다. HBO는 해리포터 역이었던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각본을 쓴 이번 드라마에 출연하고 싶어하는 32,000명의 아역 오디션을 받고 해리, 론, 헤르미온느 주역 3인방을 선정하기 위해 캐스팅팀이 하루에 1000개씩 오디션 테이프를 검토 중이라죠. 나머지 어른 캐들은 얼추 정해졌는데요.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덤블도어는 콘클라베의 존 리스고, 스네이프는 파파 애시두, 맥고나걸 교수를 제닌 맥티어가 연기하고요. 닉 프로스트가 해그리드를 맡습니다. 폴 화이트하우스가 아거스 필치, 루크 탈론이 퀴리누스 퀴렐이죠. 팬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는 1년 전쯤 해리포터 드라마 제작 공지가 공식 홈피에 올라왔을 때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각 시즌은 원작을 충실히 재현하여 해리포터와 그의 놀라운 모험을 전세계 새로운 관객들에게 선보일 겁니다. 라고요. 보셨다시피 가장 뜨겁게 타오른 건 애시두가 캐스팅된 스네이프 역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트맨에서 고든이 흑인이 되고 MCU에서 닉 퓨리가 흑인이 된 건 상관이 없는데 스네이프를 흑인 배우가 연기하면 스네이프의 여러 결정과 경험이 그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인종 문제로 돌려질 것 같다. 라이언 고슬링한테 블랙팬서를 시킬 순 없는 거잖아 라고 말했죠. 덤블도어는 이렇습니다. 영국 배우가 늘 맡아온 이 상징적인 배역에 미국 배우 존 리스고가 말이 되냐는 거죠. 존은 인터뷰에서 난 영국인이 아니지만 더 크라운에서 처칠 역도 맡았다. 전력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 라는 입장이고, 애시두는 인스타 댓글창을 닫아놨습니다. 한간엔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스네이프 캐스팅에 반대한다. 부정적이다. 실망했다. 심지어 나 못하겠다. 손 뗄래.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나 SNS 게시글이 바이럴되고 있는데요. 알아보니까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공식 인터뷰나 보도에 근거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아직 입장을 밝히진 않았고요. 이번 해리포터 드라마 시리즈는 롤링의 원작 한 권당 시즌 1개씩이 만들어지며 총 7시즌이 나올 예정입니다. 주인공 등장하기도 전에 난리 나는 건 뭐 역시 해리포터. 지난주에 소개했던 곧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조스의 아내가 될 로렌 산체스를 비롯 6인의 여성으로 구성된 팀이 우주여행을 한 소식. 10분이다 11분이다 말이 많지만 딱 10분 21초였습니다. 이에 모델 에밀리 라타코프스키가 Look at the state of the world and think about how many resources went into putting these women into space. I'm disgusted. 이렇게 한마디 쏘았고, 미 교통부 장관 션 더피는 니네가 무슨 우주이냐 이런 반응이었던 거 말씀드렸는데요. 이젠 뭐 비판이 무슨 쓰나미급으로 덮쳐온 현 상황 짚어봅니다. 일단 이번 비행의 이름은 뉴 셰퍼드 미션입니다. 그리고 거창하게 밑밥을 깔죠. And now we're at a place where we can pioneer. When our descendants look to the stars, they'll remember this time. With that, we welcome everybody into the New Shepard's 11th human flight. 네, 입장할 때 모습이고요. 이른 시간 외딴 곳에 많이도 왔죠. 비행 수칙을 듣는데 모두가 손을 잡고 KT가 중심이 돼서 기도를 하죠. 자, 탑승. 뒤에 오는 게일 킹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That each crew names themselves up space as each one is ringing. 다들 매우 Is what, Ariane? 흥분했네요. I love you, Daisy. I love you so much. 아주 머나먼 광년에 우주 여행을 가는 것처럼 감동에 젖어들었고,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의 로켓이 발사! 잘 날아간다. KT는 데이지 꽃을 하나 꺾고 왔고요.
실은 이때 KT가 자기 투어 홍보를 위해 나비 모양의 셋리스트를 펼쳐 보였으나 블루 오리진 공식 계정 영상엔 이게 빠져 있습니다. 로켓만 떨어지고요. 노즐에서 분사가 되면서 착지. 캡슐도 내려옵니다. There it is. Here goes Jeff Bezos to open the hatch. 빡빡이 아저씨가 문을 따고요. 산체스 나오고 허그. 그리고 문제의 중심 케이티 페리죠. 위를 향해 데이지 꽃을 치켜들고 땅 위에 입맞춤을 합니다. 육지가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응우에는 웁니다. 게일 킹도 흑 퍼포먼스. 소감을 들어보죠. And now it is finally official. You are an astronaut. Congratulations. I just all survivors to know that you can heal. No dream is too wild. 다들 감동했는지 눈물을 적시는데요. 이제 KT죠. You are officially an astronaut. Thank you so much. How do you feel? I feel super connected to love. So connected to love. I think this experience has shown me you never know how much love is inside of you, like how much love you have to give and how loved you are until the day you launch. Will you write a song about this experience? Oh, for sure, 100%. And not only that, I got to reveal my set list for the tour on a butterfly. How apropos. Is it a 10 out of 10? That's my review. You definitely go for it. 10 out of 10. 네, 이런 KT의 모습을 본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What were they up there, 10 minutes? It was very profound. I don't know if you've seen Katy Perry talk about it, but she's basically a guru now. Yeah. What were her findings? That's my question. Well, what she did she brought learn? Daisy, which is super important. KT는 비행 때 데이지를 보여주고 나와서도 치켜들고 내려와선 이렇게 말했죠. I brought a daisy because I have so much love for my daughter Daisy and I have so much love for Mother Earth. And I believe you can see the beauty in the Mother Earth in a single resilient daisy. 이어서 It shows you how quick the flight was. The dead daisy that's like snipped from its life source was still alive or still vibrant. 라며 비판. 또한 다른 멤버들이 인터뷰에서 But how do you feel? It was quiet. It felt like it was breathing, so alive. And that's kind of what I felt, just this aliveness of Earth. We're all on this planet. All the people that we love, this is it. And I was like, we have one planet. Because out there, it's dark. It's like death. And I'm so proud of us. I really am proud of me because I never in a gazillion years thought I could do this. Give us some of those moments when you guys, just from the second you took off to the second you landed, describe if you can for us what we didn't get to hear. It was a feeling of joy and like camaraderie. It was a feeling of gratefulness. We're doing this. And you know, Alan Shepard, I told you about this, did the same exact flight. And he became the first American in space. And 6 women just did the same flight that he did. Oh, I just want to keep hugging you. It's really cool. Yeah. 이런 모습들을 본 네티즌들은 10분 올라갔다 와선 호들갑 떠네. 우주비행사 운운하지 마라. 부자들의 돈놀이일 뿐이다. 라며 비판을 퍼부었죠. 특히 이 감동 연출이 무진장가인 이유는요. 실제로 우주비행사들이 놓인 가혹한 상황과 비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사의 우주비행사인 스니타 윌리엄스와 부시 윌모어가 보잉의 스타라이너 우주선을 타고 불과 8일로 예정된 우주비행 중 예기치 않은 트러블에 휘말려 9개월간이나 우주에 발이 묶여버렸고, 그런 와중에도 ISS에서 연구와 우주선 점검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침착하게 대응했죠. 두 진짜 우주 비행사들은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을 통해 귀환했으며, 특히 윌리엄스는 총 608일의 우주 체류를 통해 미국 여성 우주 비행사 중 2번째로 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딱 10분 20초간 올라갔다 내려온 KT의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경박함과 자아도취적인 모습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가수 카밀라 카베오는 우주선에서 케이티 페리가 자기 투어를 홍보한 걸 따라하듯이 자신의 투어 일정이 적힌 포스터를 들곤 마치 무중력인 것처럼 몸을 흔드는 영상과 함께 케이티 페리를 태그하고 히히히 알러뷰라고 적었는데요. 이거 은근 먹이는 느낌 같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지난 수요일 KT의 우주파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투어에서 보인 안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걸 본 네티즌들은
사람들은 이걸 보려고 돈을 낸 거임? 내 인생에서 본 안무 중 최악이다. 우주에서 보낸 10분을 안무 연습하는 데 썼으면 좋았을 텐데. 라며 여러 비판들이 터져나왔죠. 하지만 케이티 페리는 이런 비판에 대응하듯 불러오르진 우주복을 입은 두 팬을 무대 위로 올려 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은 아예 조롱밈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 비행은 인류 전체를 위한 경험이라고 말했던 케이티. 그런데 실제로는 개인 홍보와 만족을 위한 행보였던 게 아닐지. 이번 주 메인 이슈는 블레이크 라이블리입니다. 이미 나올 거 다 나왔고 재판 앞두고 있고 대충 알겠는데 또? 네, 들어가 보시죠. 매년 타임지가 발표하는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이 리스트엔 정치인, CEO, 배우나 운동선수 등 다양한 직업군이 선정됩니다. 타임지 측은 권력이나 계급과는 상관없이 아이디어, 모범, 재능, 발견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뽑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타임지가 2025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주커버그, 팟캐스트 스타 조 로건, 가수 에드 시런 등 올해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주는 인물들이 대거 뽑혔죠. 그런데 이 명단에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포함되어 논란이 됐습니다. 이걸 본 네티즌들은 진심이냐? 대중을 X로 하는구만. 타임 100 명단도 돈 주고 사네? 라는 분노가 가득 담긴 반응들을 쏟아냈고요. 물론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아랑곳 않고 타임 100에 선정된 걸 자축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추격하자면 타임 100 리스트에 선정된 건 정말 영광이에요. 전 위대한 셰를린 아이필님이 쓴 글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녀의 활동은 이 나라를 변화시켜왔어요. 타임지와 셰를린 아이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비현실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됐네요. 라는 내용. 여기서 언급된 셰를린 아이필은 누구냐? 타임 100페이지에 가보면 타임 100에 각각 선정된 사람들을 위해 또 다른 유명 인사가 헌사를 써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블레이크 라이블리에 대한 헌사를 쓴 사람이 바로 미국의 저명한 민권 변호사이자 학자인 셰를린 아이필. 타임지에 글을 기고하고 있고 행사 참여도 하면서 타임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런 그녀가 라이블리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나는 레드카펫 위의 블레이크도 맥갈라의 블레이크도 모른다. 심지어 가십걸은 본 적도 없다. 내가 아는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자선가이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깊이 공부하는 시민이다. 2019년 그녀와 남편 라이언 레이놀즈는 NAACP에 기부를 하려고 직접 연락해왔다. 당시 우리는 유권자 탄압과 경찰의 폭력 문제에 맞서 싸우는 활동으로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유명 인사들이 이런 활동을 보고 도움을 주겠다고 연락해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 그리고 나는 블레이크처럼 철저히 공부하고 진심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장 존경하게 됐다. 그녀는 이 나라를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 같은 이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 라는 내용.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언급한 NAACP에 후원했다는 사실 자체가 논란거리이기 때문입니다. NAACP는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전미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회를 뜻하는데요. 협회의 주요 활동은 인종차별 철폐, 유권자 권리 보호, 흑인에 대한 경찰폭력, 고용차별 등에 대한 캠페인 등 정리하자면 흑인을 포함한 유색인종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블레이크 부부가 이 단체에 기부한 게 왜 문제가 되느냐? 라이언 레이놀즈와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2012년 9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분홀 플랜테이션 앤 가든스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여긴 정말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화려한 장식이 있는 결혼식 장소로 인기가 많았고 이걸 인터넷에서 본 레이놀즈 부부는 결혼식을 여기서 하자 라며 선택을 한 건데 말이죠. 이곳은 흑인 노예제가 있던 당시에 운영하기 시작한 곳으로 85명의 노예가 연간 400만 개의 벽돌을 생산했고 지금도 노예들이 사용했던 오두막 9채가 남아있는 곳이라 흑인 노예 제도의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장소죠. 하지만 레이놀즈 부부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결혼식을 올렸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자 2019년 결혼식을 올린 지 7년 만에 대중들에게 사과하고 NAACP에 $100만 기부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 언급했던 셰를린 아이필은 레이놀즈 부부가 기부를 했을 당시 NAACP 기금의 책임자였죠. 정리하자면 부부는 노예 제도의 아픈 역사가 깃든 곳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그걸로 많은 비난을 받자 흑인 인권단체에 기부와 사과를 함. 근데 그때 당시 단체의 기금 책임자가 레이놀즈 부부의 기부는 대단했다고 올려치기를 한 것이죠. 이러니 사람들의 비난이 이어지는 중이고요. 물론 블레이크는 아랑곳하지 않고 셰를린의 글을 올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논란. 지난 목요일 밤 뉴욕에서 타임100 올스타 갈라가 개최됐습니다. 이 행사엔 스칼렛 요한슨, 데미 무어, 에드 시런, 에드리언 브로디, 스눕독 등
2025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든 사람들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여기에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남편 라이언 레이놀즈와 함께 행사에 나타나서 논란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라이언은 저스틴 발도니 영화의 개입, 갑질, 욕설 등으로 아예 재판 당사자가 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배짱 넘친다, 진짜 대단하다 등의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갈라에 참석한 타임지 CEO 제시카 시블리에게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리스트에 오른 이유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한번 보시죠. I think she's having a great year, and our role is to be the humanities guide to trusted journalism. And so we're the storytellers. We've been telling stories for 100 years, and we're excited to tell her story. 라이블리에 대해 물었더니 살짝 모호하게 돌려 말하는데요. 한편 타임 100에 선정된 기자 메긴 켈리는 레드카펫 인터뷰에서 블레이크를 대차게 깠습니다. 켈리는 기업소송 전문 변호사이고 언론계에서 10년 넘게 자기 이름을 건 쇼를 맡아온 베테랑인데요. 들어보시죠. There's a lot of controversy right now with Blake being on the Time 100 list. It's a ridiculous joke. She shouldn't be there. She has no influence over anyone. I mean, what do you think of when you read headlines like every day about her and Justin? I mean, I think she launched a fake Me Too allegation against him, and she's lived to regret doing it because virtually every allegation she has made has fallen apart. And so for her to be honored for doing that, to try to ruin a man over absolutely nothing, is a scandal. And obviously they're looking for big stars to come here and generate pages on their magazines, but that was very wrong. Right. Are you going to be avoiding her inside because she's expected to be here with Ryan? I have a feeling she's going to be avoiding me. I won't be avoiding anybody. Yeah. I'm good. And what do you think of her new movie, Another Simple Favor? People are saying she's feuding with Anna. Do you believe that? Or? I couldn't care less, but I do care when people bastardize Me Too allegations against, people who don't deserve it. And I think,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y can lawyer up with very powerful PR people and lawyers and so on, we have to be very clear-eyed on what looks real and what doesn't and call it out when it isn't. Otherwise, no one who's actually experienced these things is going to be believed. And what do you think of Hugh Jackman and Taylor Swift being dragged into this? Do you think it's unfair or? Well, I mean, look, either Taylor Swift is her dragon or she isn't. I don't know. That's what Blake Lively says, so I guess I'll have to take her at her word, even though I really shouldn't. So if I were Taylor, I'd speak out about it. Obviously, she's reportedly distanced herself from Blake Lively. 아주 매콤한 인터뷰였죠. 이렇게 큰 영광을 누리게 된 블레이크는 무대 위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It's an interesting thing to be called influential. It's not only an honor, it's a significant responsibility. How we use that matters. Who and what we stand up for and what we stay silent about matters. I have so much to say about the last 2 years of my life, but tonight is not the forum.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일단 선을 그은 라이블리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이어갑니다. My life was influenced most by my mother. She wanted me to share with you that she is a survivor of the worst crime someone can commit against a woman. I've watched her conceal her raw and undeserved shame my entire life. So as her daughter, being asked to share this today is monumental. My mom never got justice from her work acquaintance who attempted to take her life when she was the mother of 3 young kids years before I was born. She has always credited her beating heart today with the story she heard from another woman in a similar circumstance, speaking on the radio as my mom drove home one day. The woman painfully and graphically shared how she escaped. Never underestimate a woman's ability to endure pain. 이렇게 여성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은 라이블리. 일부 대중은 이를 진정성 있는 고백으로 봤지만 다른 이들은 동정심 유발 전략이다. 그 어머니가 당한 공격이란 게 뭔데? 이런 반응을 내는 중. 그런데 라이블리가 갈라에서 파티를 즐기는 동안 저스틴 발도니의 변호인단은 그의 전 홍보 담당자 스테파니 존스를 상대로 14건의 새로운 소송을 제기합니다. 명예훼손, 계약 위반, 컴퓨터 사기 및 권력남용 등의 혐의로 말이죠. 소장에 따르면 스테파니는 저스틴 발도니의 홍보 담당자였던 제니퍼 에이블의 전 상사로 올해 1월까지 에이블의 회사 휴대폰에 있는 개인 메시지를 훔쳐봤으며 이 데이터를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뉴욕타임즈 측에 제공한 것이죠. 발도니 측은 스테파니 존스가 라이블리와 더불어 이 모든 일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보도에 따르면 테일러 스위프트와 휴 잭맨도 소환장을 받을 예정이라는데요. 뒤에선 격렬한 법정 드라마가 벌어지는 가운데 기세를 타고 라이언과 정면 돌파를 시도 중인 라이블리. 진정 커리어가 끝장나는 건 누굴까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연설을 하러 올라가기 전 부부가 키스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둘이 나눴던 대화를 독순술사가 읽은 기사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라이언은 내가 저기 있어야 해. 지금은 내가 빛나야 할 순간인데 지금 내가 하는 말 정확히 이해하겠어? 그리고 라이블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한 번 더 키스해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벤 애플렉이 뭔가를 낑낑대며 들고 가는 모습으로 마무리하겠는데요. 얼마 전엔 배트맨 연기를 할 때 전혀 통기성이 없는 슈트로 완전히 땀에 절어서 지옥이었다고 불평했던 벤이 들고 가는 건 바로 배트맨 베어브릭. 그것도 무려 가장 큰 사이즈인 1000%죠. 바로 얼마 전 운동화 사주러 갔던 모습이 공개됐던 아들 사무엘을 위한 건데요. 이 친구는 아빠를 만날 때마다 쇼핑을 잔뜩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사달라는 거 사주는 쇼핑. 부럽네요. 네, 그리고 얼마 전 공개된 영상은 스타워즈 드라마 안도르 시즌2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스타워즈를 좋아하셔도 안 좋아하셔도 너무 잘 만든 드라마라 소개드렸고요. 전 안 본 뇌 사서 다시 한번 보고 싶을 정도로 제대로 즐겼습니다. 다음 주는 마블 영화 썬더볼츠 및 1연계를 휩쓴 B 컨텐츠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게 꼭 만들다 보면 커지고 디테일해져서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래도 봐주실 거죠? 지금까지 주간 김육회 K졌습니다.